노화의 역행 베스 베넷 분자생물학자 엘버스 브렉버는 말단 소체가 염색체를 보호하는 원리를 규명한 연구로 2009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 내용을 다룬 이해하기 쉽고 훌륭한 저서도 남겼다. 말단 소체의 길이가 식습관 및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유연함 덕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단 소체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단 소체의 길이를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 수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백질 항상성을 개선하면 노화가 지연될까? 복잡한 단어가 또 등장한다. 항상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항상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신체의 능력을 뜻한다. 지정된 온도를 유지하는 집안의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신체 항상성 시스템은 좁은 도니에서 체온과 혈액 pH, 그리고 포도당과 칼슘 같은 여러 영양소의 혈액 수치 등 다양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의 온도 장치가 필요하다. 유전자에 추가되는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를 되돌린다면 어떨까?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두 개의 복제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염색체들의 유전자는 DNA라고 부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DNA는 일생 동안 말단 소체의 손실을 막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말단 소체는 텔로미어, 염색체의 발단부로 염색체의 중간부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는 분할할 때마다 길이의 일부가 줄어든다. 이것은 세포 분열에 앞서서 염색체가 복제되는 방식 때문이다. DNA를 복제하는 효소에는 우리 몸의 시스템들뿐만 아니라 암이나 당뇨와 같이 더 흔한 질병은 많은 유전자의 조합은 물론이고 식습관이나 환경 화학물질 같은 생활 방식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질병의 기질을 이루는 유전자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거기에다 일명 복합 유전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많아서 우리는 대부분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섞인 형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포커 게임에서는 특별히 좋은 카드나 나쁜 카드가 없고, 우리 손에 들린 카드들의 조합으로 좋은 패 또는 나쁜 패가 결정된다. 하지만 베르너 증후군처럼 눈에 띌 만큼 충분히 큰 영향력을 가진 대립 형제들은 대체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 좀 더 익숙한 예로는 낭부성 섬유증과 겸상적 결구성 빈혈이 있다. 이 질병의 대부분에서 대립 형질들은 활동하지 않는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이런 유전적인 질병을 열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별의 형태가 하나의 정상 형태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병에 걸리려면 두 염색체 각각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대립 형질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런 질병이 발병하는 예는 드물다.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다른 변이를 DNA로 색출한다. 모든 생명체는 일생 동안의 유전자와 DNA의 손상을 겪는다. DNA는 유전물질을 의미하며 각각의 유전자는 전체를 이루는 그래서 이렇게 엽사는 또 세린, 글리시린 등등등등, 비타민 B 등등등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T1은 우리 몸의 노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단백질같이 손상된 요소들이 축적되면 마치 가정거 지하실에 쌓이는 쓰레기처럼 노화에 관련된 쇠퇴와 다른 신체 조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가포식이 늘어나면 노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줄여주고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다음 장들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연 선택이 선호하는 유전자들을 택하고 그 유전자들은 생식세포 속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한다. 이것은 모두 아무 문제가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째서 개체 자체는 늙고 또 죽는 것일까? 다세포 생물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다.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생물들은 반으로 나뉠 수가 있고
각각의 반쪽은 생식세포의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크고 복잡한 생명체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일부 과학자들은 교종요법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장수를 극대화하는 이 개념은 이런 종류 연구에 자금을 대는 실리콘, 근육세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은 아마도 이 무익한 염증이 원인일 것이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세계와 세포 자멸사야. 특별히 음식이 넉넉할 때는 몸에서 두 가지 호르몬,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분비된다. 호르몬은 몸 구석구석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적인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두 호르몬이 우리 세포에게 음식이 있다고 말해주면 더 많은 세포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작업을 시작한다.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세포 활동과 성장이 지나치면 해로운 암물의 생성도 늘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향해서 일어나는 과도한 발전을 떠올려보자. 심각한 오염, 교통체증, 규제받지 않는 성장으로 인해서 재난들, 칼로리 제한에는 이 친성장성 호르몬과는 반대되는 효과가 있다. 바로 복구 시스템이 작동해서 손상을 치료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성장을 늦추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슐린, IGF-1 그리고 이후에 장들에서 설명할 성장 호르몬 GH를 포함하는 IGF-1 시스템은 동물 실험에서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놀랍도록 긴 수명을 가진 작은 개와 치와와이다. 이 견종과 다른 소형개들은 IGF 유전자의 돌연들이 유전자 바로 옆에 붙어있는 15번 염색체에 하나 이상의 돌연비가 일어나서 몸이 커지는 것을 억제한다. 칼로리 제한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이는 이런 여러 메커니즘 복잡하게 얽혀있다. 간단히 설명하는 칼로리 제한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자세를 낮추고 방어체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스트레스의 한 형태다. 이런 목적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이 개념으로 돌아간다. 결국 번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시기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굶주려야 했다. 이후에 번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종의 조상 유기체들은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번식을 미루고 신진대사 자원들을 유지와 생존을 위한 쪽으로 옮겨 썼다. 특별히 음식이 넉넉할 때는 몸에서 두 가지 호르몬,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복잡하니 IGF-1으로 부르기로 한다. 호르몬은 몸 구석구석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적인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두 호르몬이 우리 세포들에게 음식이 있다고 말해주면 더 많은 세포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작업을 연구원들은 운동신경세포 내의 빠른 파열이 근육 경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신경으로부터 신호를 차단하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근육 경직의 두 가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근육을 경직시키는 부적절한 신호의 근원이 척수 내의 운동신경세포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육 경직이 신경근 접합부 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신경세포가 근육의 수축하라고 명령하는 지점이 신경근 접합부임을 기억하자. 척수 내의 신경에서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는 약물이 근육 경직을 막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척수 내의 또 어떤 활동이 이 근육 경직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자들은 운동신경세포의 과다 흥분성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와 같은 부적절한 순간에 수축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피곤해서 짜증나고 또 화가 난 어린애처럼 말을 안 듣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까?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신경근육세포의
근육 경직이 점점 더 자주 생기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밤에 특히 다리에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근육 경직 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 수익인의 의식적 없이 수축하는 경우도 경련이라고 한다. 이 경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경직이라고 한다. 이런 경직 상태가 되면 근육이 실제로 불루해지면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몇 초에서 15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근육 경직은 근육의 일부, 근육 전체 또는 주변 손가락들을 수축시키는 근육들처럼 움직이는 여러 개의 근육에 일어날 수가 있다. 연구는 운동신경세포 내의 빠른 파열이 근육 경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신경으로부터의 신호를 차단하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근육 경직의 두 가지를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근육 강화는 필수이다. 우리가 움직이고 읽고 운동하며 가볍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은 모두 경이로운 근골격계 덕분이다. 근골격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근육이 붙어 있어야만 뼈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육이 하는 일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놀랍게도 근육은 뇌분비 기관으로 활동한다. 다시 말해서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가끔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번성하지 못하거나 소멸되는 것은 거대한 환경 변화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멸된 운명의 생명체가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더 능숙하게 적응하는 도리면이 사촌들에게서 옮겨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박테리아 세포는 정당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정전가리 아랫과 다름없는 세포질을 함유하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 역시 이런 세포 속에 이런 작은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한폭탄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어쩌면 실수로 활성화된다. 자연선택은 성공적인 번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기는 생물은 후손에게 과도하게 대표됨으로써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다. 그러니 번식에 적합한 생리학적인 투자와 또 장수에 적합한 생리학적인 투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전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화에 관한 진화적인 설명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죽는다는 개념이다. 노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다소 이타적인 이 설명은 집단 선택이라는 진화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자연 선택이 성공한 번식을 위한 유전자들을 가진 객체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자. 집단 선택은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 선택과 달리 더 잘 생존하는 집단을 선택한다. 이 개념을 검사하고 궁극적으로 지휘하기를 훨씬 더 복잡한 이유는 여러 다양한 환경에 놓인 많은 집단을 시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진화적인 설명을 신경 써야 할까? 특히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노화 관련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자. 과연 그들도 사망한다. 여전히 그들도 대부분의 생명체가 죽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박테리아로 돌아가야 할 거다. 어떤 면에서는 박테리아 전쟁의 불멸의 존재이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근육 강화는 필수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운동하고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것은 모두 경이로운 근골격계 때문이다. 근골격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근육이 붙어 있어야만 뼈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육이 하는 이 전부가 아니다. 놀랍게도 근육은 뇌분비 조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근육 강화를 하자. 근골격계
근력 강화는 필수이다. 이런 부호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난자와 정자는 줄기세포들과 함께 유일하게 말단 소체 복원효소라고 불리는 효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소개한다. 일단 이 효소는 염색체들의 말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유지한다. 염색체의 어떤 손상이라도 생기면 그 세포에 유전적인 온전함에도 잠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문단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난자와 정자가 이런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머지 체세포들은 그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결과 중에서 하나가 암이다. 이 개념과 함께 현재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최초 세포에게 이어받은 온전한 작동을 대체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 세포들이 노화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 때 이 개념을 기억하자. 보호하는 메커니즘과 손상시키는 메커니즘이 장수와 웰빙에 기여하는 근육이라. 수많은 세포 분열의 순환을 겪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 달리 인간의 생식 세포들은 오직 한 번만 비교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서 여전히 어린 상태로 부터 탄생한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생성 세포를 만드는 특별한 세포들은 근본적으로 줄기세포의 종류로 분화가 덜 된 어린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적으로 분화되어서 세포 다음 단계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다. 생식세포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이루는 수십조 개의 모든 세포 중에서 오직 이 한 종류의 세포물이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념상 이 세포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정적을 이어가는 것도 이 생식세포다. 물론 가끔 돌연변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드물게는 이로움을 제공하기도 하며 환경적인 상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 C를 추가한다. 콜라겐 생성은 철저히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을 복도두는 화학물질들을 사용하여 대체한다.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에서 콜라겐이 맡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을 것이다. 콜라겐은 보통 진피와 표피에 존재한다. 나이 든 여성에게 수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더 커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3장에 소개했고 그래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벌린이라는 단백질이 감소로 이어진다. 제대로 먹으면 SHBCBG는 글자 그대로 여성이 만드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움켜잡아서 결과적으로 국소 조직들이 이 호르몬을 점점 쓸 수 없게 만든다. 피부 노화 시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가장 중요하고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외선 차단을 바르는 것이다. 강구면 차단제는 피부에 손상을 유발하는 UV가 UVA와 B가 모두를 차단한다. SPF 숫자는 UVB 차단을 의미하는데 햇빛에 정말로 민감한 경우가 아닌 이상 30명이 넘는다고 해서 훨씬 더 큰 보호막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빠르게 덧바르는 것이 낫다. 덧바르는 것이